오후장 지금 바로 다물 종목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돈 되는 흐름은 전력 설비 섹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원전선이 좀 강했고요. 또 재룡 전기도 조금 강한 듯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하락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실적이 찍히는 섹터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는 계속 기대를 갖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대감만으로는 주가는 안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지금 종목군들이 우리가 이제 빅5라고 하는 기업들은 오르지 않고 있죠. 사실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고 대신에 나머지 우리가 뭐 전선 관련된 이름이 붙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 기업도 전선을 했어, 전기를 했어 하는 기업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조금 끌어올리는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을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뭐 산업부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 K 반도체 국책과제에 대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여타 이제 전선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반도체가 이 전력과 관계가 있느냐를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정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조성 목표를 보시면 이 자료는 이제 산업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서울 밑에 뭐 수원이나 판교, 그리고 화성, 기흥, 용인, 뭐 안성, 평택까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이제 팹리스가 이제 설계 담당이죠. 이제 파운드리 또는 이제 메모리, 뭐 소부장, 뭐 시스템 파운드리, 뭐 지금 연구 팹까지도 모두 다 여기에 상당히 이제 밀집되는 구간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정부 들어서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장시키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 지도만을 보면 사실 여기에 이렇게 생기면서 뭐 전력 설비가 들어가 봤자 얼마 들어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위치에 대한 그림인데, 이게 다 용인입니다. 일단 용인이고 이 용인이라는 지역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용인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죽전백화점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이제 거기가 이제 수지라고 하죠. 수지구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밑에 이제 기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처인구,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하고 가시는 곳은 이제 에버랜드, 그런 데는 이제 여기 포고급이 있거든요. 여기가 용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요 밑에 이제 원산면이라고 적혀 있는 요 자리인데, 포고급에서 원산면까지 자동차로 가면 제가 알기로 한 20분에 한 30분 걸리거든요. 생각보다는 이 용인시 지역이 대단히 큽니다. 그럼 아까 첫 번째 봤던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가 평택, 용인, 뭐 수원, 판교 엄청 큰 반도체에 대한 바운더리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거기 안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를 좀 더 특화시키겠다는 거니까 이런 전력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현재 이 그림을 뜻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현재 국내에서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가 현재는 이 국내 안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 1등과 2등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것이 전력 소비가 상당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공장들은 24시간 풀 가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전력을 끊기게 되면 중간에 이제 우리가 클린룸이라고 하는 진공 상태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이런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또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국책과제가 확장될수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앞으로는 상당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노란 선이 22년이고 파란 선이 23년인 거죠? 네, 고전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전기가 들어오는 과정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발전과 송전, 배전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빅5 관련된 뭐 효성 중공업이나 또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그런 많은 그 5가지 일진전기, 뭐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은 여기 변전소 및 여기 처음에 해당하는 이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보는 이 변전 관련된 부분들도 뭐 재룡전기라든지 뭐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런 전선 전기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이슈는 반도체와 더불어 상당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재룡전기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전기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약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내다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지금 이제 단기간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한번 썼거든요. 쓰고 난 다음에 지금 건전한 조정 폭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이 재룡전기는 이 변압기에 대한 매출의 90% 이상이 미국, 북미향으로 잡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또는 우호적 환율 환경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 한번 해보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LS 일렉트릭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개별주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1선과 5일선에 대한 부분에서 중첩되는,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수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렴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발산 과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벌어지는 다이버전스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자체를 이제 감안해서 봤을 때 이 LS 일렉트릭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 자체가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면 하단이 조금씩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상단이 이렇게 모양이 겹치는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이제 그 깃발형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상에서 깃발형이 나타났을 때는 추세적인 전환을 뜻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현재 LS 일렉트릭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현재 21선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재룡전기로 연초에 한번 소개를 했었고 그때 수익을 꽤 크게 확인을 했었죠. 네, 뭐 재룡전기 작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상승했던 기업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그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대신에 앞으로도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뒤에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 아나패스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방송이 1시 49분, 50분쯤에 끝나는데 2시에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개인 유튜브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안 좋은 뭐 이런 방송도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알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 재료를 노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해명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알고 방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저희 팀원들하고 회사를 방문도 하고 또는 회사에 대해서 직접 주담과의 통화도 한번 해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머리에서 나오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재료를 미리 선침해서 그런 매매를 한다, 그런 의심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냥 방송을 보시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군들을 이런 종목도 있었네, 그런 이제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게 몇몇 종목들만 뭐 선취를 해서 그런 좋은 수익을 냈다기에는 6월 달에 소개해 주신 종목들이 성과를 내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6월 3일에 소개해 주신 세진중공업도 계속해서 강세를 나오고 있고요. 또 6월 24일 소개해 주신 아나페스, 또 6월 20일에 소개해 주신 데브시스톱즈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6월 10일 소개해 주신 하이로닉도 수익률 2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스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데브시터즈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를 지금 갔거든요. 우리가 이 상한가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사실 안 드셔보셨죠?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 상한가가 자기 계좌에 딱 찍혀 있으면 정말 처음 드시는 분들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의 이게 정말 내가 살아있는 감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에 대한 심장 박동수가 오르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막 손을 덜덜덜 떠시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떨리는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잘 하셨고요. 잘 하셨고 뭐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면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큰 그림은 수출주를 봐야 된다. 그리고 방학 때는 게임주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 조금은 점잖은 기업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최근에 수출주 쪽에 매기세가 쏠려 있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발굴이나 자원 개발 또는 자동차에 대한 부품 관련된 철강 관련해서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23,700원, 그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거 오늘의 원픽은 현대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